네, 잘 쉬었습니까? 이제 2교시를 할 텐데요. 앞 시간에 보면 문화 상대주의에 대하여 하였습니다. 문화 상대주의는 다른 사회나 다른 나라에 대한 시각인데 보시면 앞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 상대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모든 문화는 상대적이다. 그래서 이 모든 문화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옳고 그름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이 bad,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나쁜 것인가, 그리고 different, 어떤 것이 차이가 있는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다문화주의는 자기 사회나 자기 나라 안에 다른 문화에 대한 시각인데요. 다문화주의의 핵심은 한 사회나 한 국가 안에 여러 문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각 문화의 고유 가치를 존중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런 입장은 좀 더 넓은 개념인 다원주의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원주의. 다원주의는 종교 다원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 다원주의도 당연히 있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원주의가 뭐냐? 어떤 문화나 사회적 요소들은 전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유되지만 다른 요소들은 특정 인종이나 민족 집단 사이에서만 공유되는 현상입니다. 또는 그것을 추구하는 이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동화주의는 다원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소수자들이 주류 문화에 동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굉장히 문화상대주의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이 굉장히 또 중요한 개념이 나왔습니다. 이 중요한 개념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과연 다원주의냐 동화주의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화든지 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든지 소수의 사람 문화든지 각자의 문화 이런 모든 문화들을 인정하고 각자의 문화의 특성에 따라 각자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원주의입니다. 전형적인 다문화주의죠. 다문화주의이고 다원주의입니다. 문화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문화도 있을 것이고 소수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문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각자의 문화에 따라서 소수든 다수든 그 사람들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모니를 이루어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을 바로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화주의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동화주의는 뭐냐면 한국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우리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베트남, 라오스, 중국 뭐 여러 나라들의 사람들이 이렇게 와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물론 완전히 동화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국의 주류 사회는 우리 본래 대한민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문화에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동화주의라고 합니다. 이 다원주의는 각 나라 각 사람의 문화에 따라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것이 법에 위촉되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통념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그냥 그대로 살아가게끔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이라는 사회가 그런 사회잖아요. 미국은 전형적으로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그냥 각자의 문화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전형적인 다원주의 사회죠.
물론 사실 백인이 주류이죠. 백인이 주류이지만 그래도 본래 이 미국은 전형적인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호주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난 여름에 호주를 갔다 왔었는데 호주도 전형적인 다원주의 사회이죠. 거기에는 백인들만 우월한 그런 사회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동화주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중심되는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우리의 문화겠죠? 중심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남아시아든 어디든 온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화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가. 그걸 동화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습니까? 각자의 문화에 따라서 살게끔 내버려 두는 게 좋은 문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래도 기본적인 그 문화에 다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이 시각의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를 낳게 됩니다. 제가 볼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동화주의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의 그 문화를 그들 각자의 문화대로 인정하느냐? 제가 볼 때 완전한 이 다원주의 사회는 대한민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문화 사회다, 완전히 다문화된 사회다, 다원주의 사회다라고 한국은 아직까지는 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월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다문화 사회가 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완전히 다원주의 사회가 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고 여전히 우리는 너희들이 한국에 왔으니 한국화되어라, 한국 사람처럼 살아라, 이런 게 사실 굉장히 강합니다. 아직까지는 한국은 동화주의인 것 같아요.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친목단체, 회사, 종교 등을 가지며 자기 나름대로의 생활 양식, 음식, 의복, 가치관을 유지하며 생활합니다. 이게 완전히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동화주의는 모든 것을 용광로, 멜팅 팟이라고 하는데, 이 멜팅 팟, 용광로입니다. 모든 걸 녹이는 거죠. 이 용광로에 녹여서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동화주의 모델과는 달리 다원주의 모델에서는 일종의 모자이크와 같은 모습으로 서로가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양상을 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대한 것은 중심문화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각자의 문화가 존중되어지고 그냥 각자 문화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큰 사회가 그렇다고 해서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각자의 문화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동화주의 이게 멜팅 팟, 큰 용광로가 있는데 모든 거 다 녹여버리는 거죠. 어떤 문화든지 그 속에 들어오면 다 녹아버리는 겁니다. 다 녹여버리는 겁니다. 물론 그 용광로는 한국이면 한국 문화겠죠.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인 거죠. 너희가 한국 사람 왔으니까 이 멜팅 팟에 들어가가지고 다 녹여라. 그래서 다시 새롭게 다 녹여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렇게 새로운 한국 사람으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아무리 멜팅 팟이라고 하지만 한국 사람이 될까요? 저는 미국에도 있었는데 미국에 가보시면 한국 사람 미국 간다고 해서 미국 사람이 될까요? 세월이 필요합니다. 1세대, 1.5세대는 곧 미국 사람이 되기가 힘듭니다. 근데 완전히 미국에 태어난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면 그거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미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완전히 미국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도 완전한 미국 사람과는 그래도 차이가 나긴 합니다.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대와 1.5세대와는 또 다릅니다. 2세대는 그래도 미국 사회에
많은 부분 동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같은 사람이 인도에 간다고 인도 사람이 될 수도 없고, 뭐 미국 간다고 해서 미국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중국에 간다고 해서 중국 사람이 될 수 있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완전히 이렇게 동화되어진다? 사실 그거는 나이가 들어서 가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대학생 이후에 대학생이거나 결혼해서 온 사람이거나 노동자거나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한국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아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완전히 동화될 수가 있을까요? 이미 나이가 20살 넘어서 한국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국화 되어진다? 어느 정도는 당연히 되죠. 어느 정도는 당연히 되지만 완전히 한국 사람처럼 될까요? 그러니까 TV에 보면 고부열전에 보면 아주 그 시골에 전형적으로 시어머니와 뭐 베트남 뭐 아내 혹은 뭐 태국 아내 뭐 필리핀 아내 이제 시골에 이제 시집을 왔는데 시골에 시집 온 그 며느리들이 대부분 20대 초중반이잖아요. 근데 지금 시어머니하고 너무 큰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하는 이야기가 시어머니가 네가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의 며느리가 됐으니까 한국 사람처럼 돼야지 라고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처럼 되지 않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근데 그 후에 아이들은 어느 정도 거의 되지만 이미 20살 넘어서 온 그 며느리가 한국 사람처럼 된다? 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동화주의가 우리 한국 사람들 대부분 네가 한국에 왔으니 네가 한국 사람처럼 돼야 돼.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돼.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결코 여러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동화돼야죠. 동화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는 동화되겠지만 완전히 멜팅 팟 녹여서 다시 한국 사람으로 나온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문화주의, 우리가 다문화 사회, 다문화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 그런 걸 요구합니다. 네가 한국에서 한국 사람처럼 돼야지. 한국 사람처럼 살아야지.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원주의로 살아갈 거냐? 시집을 왔는데 그래 너는 베트남 사람이니까 베트남 옷 입고 베트남 음식 먹고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나한테 한국 음식 해주고 또 그것도 아니겠죠. 완전히 별개의 문화, 별개의 독립된 것으로 살아간다. 그것도 글쎄요. 어떨까요? 특별히 며느리가 시골에 시집을 왔는데 그 시어머니한테 나는 베트남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나는 베트남식으로 할 거예요. 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우리 유학생들 지금까지 20명이 넘는 유학생들과 함께 10년 이상 동안 같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유학생들은 7개국에서 온 친구들입니다. 중국에서 온 친구도 있고 태국에서 온 친구도 있고 인도에서 온 친구도 있고 라오스, 미얀마는 없군요. 몽골, 뭐 캄보디아, 제일 많은 캄보디아가 있었네요. 뭐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 다릅니다. 정말 다 다릅니다. 대부분 동남아시아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가 완전 중국하고 몽골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사람들에게 너는 한국에 가서 무조건 한국인이 되어야 된다. 한국 사람처럼 되라. 그것도 안 되고요. 그래, 너는 캄보디아 사람이니까 너는 캄보디아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계속 캄보디아처럼 살아. 너는 태국 사람이니까 너는 태국 사람처럼 살아. 너는 라오스니까 라오스 사람처럼 살아. 너는 중국이니까 중국 사람처럼 살아. 인도니까 인도 사람처럼 살아.
아니 너는 몽골이니까 몽골 사람처럼 살고 어느 나라 빠졌어요? 베트남. 너는 베트남 사람이니까 베트남 사람처럼 살아.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콩가루 집안이죠. 전형적인 콩가루 집안이죠. 뭐 나는 무조건 내 식대로 할 거야. 이러면 이제 어떻게 그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하나 되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어요? 그거는 공동체로서의 힘을 발휘할 수가 없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원주의, 각자의 문화대로 그렇게 살아라 로 할 수도 없고, 너는 이제 한국에 왔으니까 자 이제부터 너희 나라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음식도 한국 음식만 먹고 한국 문화를 따라야 되고 무조건 한국화 돼야 돼. 너희 문화를 다 버려버려. 그게 멜팅이거든요. 녹여버리는 거거든요. 너희 문화는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리고 너는 완전 한국 사람처럼 돼야 돼 라고 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문화가 어려운 것입니다. 처음부터 미국처럼 처음부터 다문화 사회였다면 조금만 그래도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무려 5,000년 동안이나 단일민족 국가였어요. 굉장히 그것도 강한 단일민족 국가였습니다. 우리는 뭐 노래도 있잖아요. 당군의 자손이다. 난 당군의 자손 그렇게 하지. 어제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강력한 이 민족의식, 이 굉장히 단일민족에 대한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인정한다? 그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다문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문화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시골에 가보시면 대부분의 그 농촌 총각들이 결혼을 했는데 가보시면요 그 아내들이 정말 도망간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결혼을 했는데 아이 둘 정도 낳았는데 도저히 살지 못하고 도망간 경우가 정말 허다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 여자들이 돈 벌러 목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비자 때문에 왔기 때문에 뭐 1, 2년 살다가 아이 한둘 낳다가 그냥 나가서 돈 버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기 결혼도 많습니다.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경우는 고부 간의 갈등, 또 나이 많은 남편 간의 갈등, 그 문화적인 갈등을 이겨내지 못하고 집을 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우리는 분명히 지금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어. 이미 왔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는 더 빨라질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더 빨라진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계속 동아주의를 고집할 것이냐? 아니면 이 다원주의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건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굉장히 많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많이 고민해 봐야 되고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수업에는 그게 없지만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문화 교육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다문화 교육은요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자 한국 남자가 베트남 엄마 사이에서 난 아들이 낳습니다. 그 아들은 한국 사람입니까? 베트남 사람입니까? 제3의 사람입니까? 물론 우리는 당연히 한국에서 낳았으니 한국 사람이지,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이지 라고 하겠으나 여러분 그 아이는 한국 사람일까요? 그 아이는 한국을 가르쳐야 될까요? 베트남을 가르쳐야 될까요? 그 아이는 베트남 문화를 가르쳐야 될까요? 한국 문화만을 가르쳐야 될까요? 쉽지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상담할 것인가? 다문화 상담은 또 다른 부분이에요. 한국 사람을 상담하는 것과 다문화 사람들을 상담하는 것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문화는 단순히 문화만 다른 것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관련된 대부분의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담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올바른 상담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다문화 사회로 갑니다. 이미 다문화 사회입니다. 그 다문화 속에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상담을 해줄 것인가? 굉장히 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또 다문화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상담해 줄 것인가? 굉장히 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잘 해주지 못했을 때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왜? 10% 이상이 다문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을 잘 다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교시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또 쉬었다가 3교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